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조건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지난 8월 8일 모토이슈는 월간 더모토, 한국 이륜차 신문, 더 로드쇼, 오토방장과 함께 6대의 미드 맥시 스쿠터를 타고 강원도 인제 라이딩 센터로 향했습니다. 라이딩 센터는 저희가 앞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에 위치한 라이딩 센터는 자전거와 모터사이클 라이더를 위한 공간으로 숙박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좋은 라이딩 코스도 많고 양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룡령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토이슈가 기획한 이번 그룹 테스트의 이름은 미드 맥시 스쿠터 가이드 2022입니다. 테스트에 참가한 스쿠터는 야마하 XMAX 300, 혼다 포르자 350, 혼다 AGV 350, 피아지오 비버리 400S, BMW C400GT, 스즈키 버그만 400 쿠페였습니다. 시승 차량은 각 브랜드의 공식 수입원에서 협조를 해줬고 블레이드 라이더 코리아에서 단체복으로 바로 이 라이딩 저지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기획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인 6대의 스쿠터 라인업이 쿼터급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분류는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쿼터급 250cc 클래스와 비교하기에 XMAX 300을 제외하면 배기량이나 출력, 차량의 크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미드 클래스의 범위가 개념이 넓어지면서 사실상 400cc 이상부터 900cc까지의 배기량을 미드 클래스보다 미드웨이트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미드 맥시 스쿠터라고 그 대상 모델들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쇼츠 영상이나 당일에 업로드한 콘텐츠의 댓글을 보면 왜 대만 브랜드와 중국 브랜드의 스쿠터들은 빠져있냐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은 아니고 이번 기획이 다소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전까지 모토이슈와 연결점이 없던 해당 브랜드들의 수입원들과 컨택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처럼 많은 차량을 준비하지는 못하겠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닿는다면 해당 브랜드들의 미드 맥시 스쿠터들에 대한 콘텐츠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그룹 테스트에 참가한 6대의 미드 맥시 스쿠터들을 스펙테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배기량 크기 및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뒀습니다. 가격과 배기량은 XMAX가 가장 낮고 버그만이 가장 높습니다. 먼저 시트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치상으로 시트고는 버그만 400이 가장 낮고 XMAX와 ADB 350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시트 형상과 차폭, 풋플로어의 형상에 따라서 발 착지성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버그만과 C400의 발 착지성이 가장 좋은 편이었고요. ADB 350은 포르자 350보다 시트고가 높지만 시트 형상이 달라서 발 착지성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발 착지성이 가장 불편한 모델은 비버리 400이었는데요. 시트 폭이 좁은 편이지만 프런트 휠이 큰 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차고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살펴볼 것은 브레이크인데요. BMW C400과 버그만 400은 더블 디스크를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싱글 디스크 사양입니다. 그리고 C400은 유일하게 레디얼 마운트 캘리퍼를 채택했는데요. 제동 성능이 월등히 좋았을 뿐 아니라 브레이크 레버 조작감도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버리 400은 싱글 디스크지만 300mm 사이즈의 디스크를 채택하고 16인치 프런트 휠을 채택하면서 브레이크 한계와 제동력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연비를 보면 공인 연비는 XMAX 300이 34km/L, 포르자와 ADB가 약 30km/L로 가장 효율이 좋았고요. 버그만 400이 25km/L로 가장 낮았습니다. 시승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생활 연비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공인 연비처럼 XMAX 300의 연비가 가장 좋았고 버그만 400이 가장 효율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BMW C400 GT인데요. 저희가 시승했던 차량이 적상거리 0km의 신차 상태였던 것을 감안하고 차량 무게를 감안했을 때 좋은 연비를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스펙을 바탕으로 차량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6대의 스쿠터들을 장단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라이더마다 각자 스쿠터를 평가하는 기준과 취향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룹 테스트에 참가한 7명의 기자들은 각자 어떤 기준으로 모델들을 평가했고 어떤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이 많았던 스쿠터를 한 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버리 400이요. 비버리 400. 왜냐면 비버리 400에 대한 좋은 점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탈리아 브랜드의 어떤 비버리라는 어떤 스쿠터가 갖고 있는 운동성이라든가 그리고 좀 전통 있게 내려오는 그런 외관 형태와 어떤 포지션 이런 게 사실 기존 모터사이클이랑 오히려 더 모터사이클을 네, 재밌게 타는 사람들한테 더 어울리는 네. 스쿠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 좀 기대를 했는데 확실히 맥시 스쿠터들 5대와 네. 완전히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타고 바꿔 탔을 때 느끼는 좀 불편함이 또 운동성에서 오는 즐거움보다는 확실히 불편함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운동성이라는 것도 다른 애들이 그렇게 또 뭐 엄청 못 달리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취하기보다는 이런 편안함 단점이 더 부각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제동 성능이든 뭐 가속 성능이든 뭐 몸놀림이든 분명히 장점은 있지만 그거는 정말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다. 한국 사람의 대부분의 10명을 물어보면 9사람은 다른 걸 선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비교해보서 타니까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엑스맥스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다? 아예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 엑스맥스 300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가격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그런데 엑스맥스 300의 경우에는 제가 탔을 때 서스펜션 구조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뒷부분에 샥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주행을 함에 있어서 위아래로 튀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좀 전 거슬리거든요. 그게 코너링이라던가 시내에서 일반적으로 탈 때는 사실 경쾌하고 마치 유러피안 하이웨이 스쿠터 같은 느낌을 주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멀리 나와보고 제가 원하는 이 조작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거슬렸어요. 단점이 가장 많이 보였던 모델이자 장점이 가장 많이 보였던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일 아쉬웠던 모델 스즈키 버그만 400 쿠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타보면 정말 좋은데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옛날 디자인 그게 너무 아쉬운데 또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스쿠터라는 그 본연의 탈 것의 임무를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C400 GT가 신차여서 좋다는 말도 했었지만 오히려 차의 그 만듦들이 우리가 오늘 온 이런 장거리 그리고 악천후에 되게 더 좋지 않았나. 그래서 버그만 400보다 C400 GT가 더 좋게 느껴진 것 같아요. 어떤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두 가지 모델 꼽고 싶은데 예산과 상관없이 그냥 한 대를 타라 마음껏 골라 잡아라 그러면 C400 GT BMW 모터라드 C400 GT를 선택하고 싶고 처음에 이 기획을 했다고 했을 때 아마 나는 혼다 포르자 350이 제일 괜찮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타고 와보니까 BMW C400 GT가 장거리에서 가장 편했고 가장 안락했고 그리고 시승차 바이크가 너무 상태가 좋아가지고 새 거여서 빵키로 새 거여가지고 너무 즐거웠어. C400 GT 이유는 가장 기대를 안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상품 자체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C400 GT가 단점도 제일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트렁크가 그 왜 전에 C400X도 저랬던 것 같은데 멈췄을 때만 그거 무슨 플렉스 케이스 뭐 그걸로 해가지고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아주 이해할 수 없어. 근데 그거 빼고는 아주 이런 뭐 열선 시트의 시팅 그립이라든지 또 계기판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윈드실드가 어떻게 이렇게 스쿠터가 방풍을 완벽하게 하지라는 생각이 그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냥 승차감이 나머지 것들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버그만은 제일 비싸니까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버그만은 이 값인데 계기판이 왜 이 모양이지?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었고 그럼에도 어떤 그런 쌓인 노하우 그런 게 잘 드러나서 이건 되게 좀 원숙한 스쿠터 같다 성숙한 스쿠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피아지오, 비버리는 어쩌다 보니까 다 얘기를 하고 있네. 해주세요.
비버리는 타면서 그냥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이것만으로 설득이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도 뭐 다루기는 이 포지션 자체가 나머지 5대랑은 완전히 다른 포지션이어가지고 시트 포지션 자체가 그것 때문에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C400GT는 세 번째로 비싸잖아요. 1,040만 원. 근데 1,040만 원 가격에 이 정도 구성이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프로모션도 하겠지. 예산까지 고려해서 정말 네가 살 거를 생각해라. 그랬을 때는 혼다 ADV 350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C400GT와 ADB 350이 박빙이다. 아, 박빙이죠. 아. 네. 근데 뭐 가격까지 네. 생각하면 뭐 메인이고 네. 뭐 돈을 더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C400GT를 추천드리고 아. 이모저모. 네. 근데 뭐 다른 바이크도 있고 네. 뭐 다른 바이크 서브 스쿠터로 쓴다면 ADB 350이 좀 더 아. 활용성이 더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탔었고 또 다시 타봤는데 와 이게 가장 최신 스쿠터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6개 중에서 또 우리가 얘기했지만 기준점은 어쨌거나 포르자 350 그리고 ADV 350을 놓고서는 이제 시장에 있는 타기종들이 어떤 차별화를 가는지를 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ADV 350은 기준점이거니와 확실히 많은 부분에서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링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뭐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엑스맥스는 어제 탔을 적에는 야 이거 허리 나가겠는데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리고 이 포지션도 나는 이상하게 가운데 발을 놓든 아니면 뭐 코너링을 할 때 뭐 발을 좀 앞으로 빼든 이 부분에서도 좀 어색했었는데 오늘 다시 타보니까 이거는 좋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론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값이 제일 싸잖아 지금 저거 얼마 600 얼마? 그러니까 642만 원. 그 가격을 생각하면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올린지로 바꾸든 그런 서스펜션만 바꿔서 타는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말이 길었는데 원픽은 C400GT고 가장 단점이 두드러졌던 것도 C400GT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사차로 ADB 350을 샀잖아요. 네. 그러면 저 중에서 저희가 ADB 350을 선택한 이유. ADB 350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상 저 ADB 350을 처음 저희가 시승을 하고 딱 느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도 선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선회각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게 좀 마음에 들었고 오프로드를 탈 수 있게끔 컨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타이어라든가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길을 달릴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은 거라서 사실 그 정도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스쿠터를 탈 때 마음이 좀 가벼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점이 저 ADB 350을 선택하게 된 그 이유입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완전히 개인적인 선택이고 한 대를 꼽는다면 저는 스즈키의 버그만 400 쿠페를 꼽겠습니다. 버그만 400 출력면에서를 제외하면은 정말 편안했던 거는 버그만 400 쿠페. 예. 이유는 정말 그냥 편했어요. 예. 승차감이. 예, 승차감도 편했고 아마 시트고 때문에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170인데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는데 이유는 정말 개인적인 성향 때문인데 저는 단단하고 그리고 스포츠성이 좀 강한 걸 항상 선호를 하는 데다가 저런 미드 맥시 스쿠터에게서 원하는 게 되게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 첫 번째는 스포츠성하고 완성도, 셰시의 완성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트렁크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의 이 이외의 기능들은 혹은 다른 가능성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바이크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셰시 완성도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버그만 400 쿠페, 트렁크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딱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버그만 400 쿠페를 골랐습니다. 아까 메들리 S125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메들리 S125를 타고 있는 감성으로 지금 비버리 400을 탔어요. 근데 비버리 400이 갖고 있는 그 라지 휠 스쿠터만의 구름 특성과 프론트 휠이 크니까 구름 특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비버리 400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결감이 좋고 마치 모터사이클을 타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력도 가장 셌고 메들리에서 지금 비버리로 간다면 괜찮은 이 테크트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스쿠터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랐고 그 기준에서 선택한 모델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스쿠터를 평가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각각의 모델들의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스쿠터를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맥시 스쿠터는 선호하지 않는데요. CVT 변속기의 반박자 느린 반응성과 모터사이클과 다른 핸들링 감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출퇴근을 위한 스쿠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기준은 첫 번째 300cc 내외일 것, 두 번째 적당한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세 번째 적절한 핸들링, 승차감, 제동력 등을 갖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먼저 XMAX 300을 살펴보겠습니다. XMAX 300은 2017년 국내 시장에 출시한 이후 2021년 유로5 엔진을 채택한 것을 제외하면 외관과 구성의 변화 없이 지금까지 쭉 모델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편의 장비와 구성이 최신 모델과 비교해서 다소 부족합니다. 당시에는 최신 옵션이었던 스마트키는 이제 같은 클래스 내에서는 기본 사양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계기판 구성은 물론 서스펜션, 브레이크 성능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배기량에 대비해 엔진 출력이 좋습니다. 179kg의 차량 무게는 함께 시승했던 스쿠터 중 가장 가볍기 때문에 스펙보다 가속력이 좋고 예상보다 최고 속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리한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의 형상이 단순하고 널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짐을 편하게 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이 높을 뿐 아니라 연비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시장에 출시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존테스 310N과 직접 부딪히게 될 모델이기도 한데요. 저는 아직 존테스 310L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야마하라는 브랜드 신뢰도와 전국 딜러망, 정비 서비스망까지 생각해 본다면 XMAX 300에 손을 여전히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MAX 300과 함께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포르자 35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6대의 스쿠터를 두고 항목별로 평가 점수를 설정한 뒤 그래프를 그린다면 아마도 포르자 350은 가장 고른 분포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력, 승차감, 무게, 수납공간, 가격, 유지관리, 편의장비 등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모난 곳 없이 만족감을 줍니다. 특히 유일한 전동 조절식 윈드 스크린은 포르자 350의 최대 강점입니다. 다만 지난해 포르자 300에서 포르자 350으로 업데이트되어 출시한 이후에 최고 출력이나 초기 가속에서 많은 개선이 되었는데요. 그와 함께 무보불 마모와 관련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정비 이슈나 소모품 교환 주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아쉬운 점은 제동력입니다. 포르자 300 역시 브레이크 성능이 부족하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포르자 350은 출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동 성능이 크게 높아지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모델은 ADB 350입니다. ADB 350은 XMAX 300이나 포르자 350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르식 포크와 피기백 타입의 리어쇼크, 그리고 동급에서 가장 긴 130mm의 서스펜션 트래블로 승차감에서 확실한 차별점을 가집니다. 불규칙한 노면이나 과속 방지턱이 많은 국내 도로 환경에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턱이 있어서 물건을 수납하려면 방향과 위치를 잘 잡아야 하지만 그래도 풀페이스 헬멧 하나와 오픈페이스 헬멧을 수납할 수 있어서 실용적입니다. 또 단순히 컨셉트가 아니라 블록 패턴 타이어나 오프로드 보조 스텝, 핸들 가드 등을 장착한 것에서 실제로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력, 브레이크 성능, 계기판 등의 구성과 시인성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이 부족한 것이 결정적인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BMW C400 GT입니다. 이름은 C400이지만 배기량은 350cc인데요. 최고 출력은 34마력으로 이번에 시승한 6대의 스쿠터 중 배기량에 대비한 출력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차량 무게가 214kg으로 다소 무겁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무게의 단점을 전자식 스로틀, 이 가스를 통해서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저회전의 반응성이 좋아진 것이죠. 그러면서 스쿠터의 움직임이 매우 기민해졌습니다. 또한 C400 GT는 가장 뛰어난 브레이크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급에서 유일하게 듀얼 디스크 레디얼 마운트 캘리퍼 사양이며 브레이크 레버의 조작감도 좋습니다. C400GT는 가장 화려한 편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터치 방식의 키온 스위치와 연료 주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모델 C400X와 함께 동급에서 유일하게 풀컬러 6.5인치 TFT 계기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통화, 음악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MW 모트라드 앱을 통해 차량과 연동해서 주행 데이터와 소모품 교환 주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법규상 내비게이션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TFT 계기판의 이점이 반감되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큰데요. 만약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했다면 아마 미드맥시 스쿠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건 수납 공간입니다. C400GT는 가장 적은 용량의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요. 플렉스 케이스를 마련했지만 주행 중 헬멧 수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상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앞서 공개했던 현장 리뷰 영상에서는 C400GT에 대해서 다소 호평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스쿠터들을 같은 코스에서 돌아가면서 시승을 해보고 난 뒤에 C400GT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히 편의사항과 신뢰감 높은 브레이크 성능 등 BMW 모트라드의 장점이 명확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번 테스트 대상 모델 중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 중에는 가장 구매 설득이 쉬운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모델은 비버리 400S입니다. 비버리는 다른 5대 미드맥시 스쿠터와 달리 스타일과 지향점이 다릅니다. 비버리 400S는 유러피언 라지 휠 스쿠터로 프런트에 16인치 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모터사이클에 가까운 민첩성과 스포츠성을 띠고 있습니다. 나아가 요철을 넘는 능력과 감각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버리 400S는 6대 중 가장 높은 출력과 토크를 갖고 있습니다. 좀 아까 살펴봤던 C400GT가 배기량에 대비한 출력 효율이 좋았지만 무게당 마력비를 따지면 결국 비버리가 가장 출력이 좋습니다. 또 비버리는 습식 답한 클러치를 채택하여 직결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스포티한 주행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비버리는 다른 맥시 스쿠터들과 달리 풋플로어의 공간이 제한적이고 그래서 라이더 포지션이 제한되는데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본격적인 라이딩 포지션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싱글 디스크 사양이지만 300mm 사이즈의 큰 브레이크 디스크를 채택해서 제동 성능을 확보하고 16인치 프런트 휠로 상대적으로 한계가 높아서 프런트 브레이크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 출력뿐 아니라 그런 특성들까지 더해져서 다른 스쿠터들과 달리 네이키드 모터사이클과 가장 비슷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 주행 기록과 차량 관리가 가능하며 음악 및 통화 제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LCD 계기판으로 화려함은 없고요. 계기판의 조작과 설정이 직관성이 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미드맥시 스쿠터 중에 가장 구매 욕구가 있었던 스쿠터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차량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버튼의 마감, 조작감 등 품질이 떨어지며 특히나 연료 주입구의 형태와 소재가 매우 아쉬웠습니다. 버그만 400 쿠페는 전통적인 맥시 스쿠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날렵해졌다고 하나 풍만한 차체 크기에 안락한 시트, 넓은 풋 플로어와 편안한 주행 포지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버그만 400 쿠페는 장수 모델로 매니아층과 꾸준한 판매량을 갖고 가고 있지만 업데이트가 가장 더딘 모델입니다. 6대의 스쿠터 중 가장 높은 가격표를 달고 있지만 유일하게 스마트 키를 갖고 있지 않고 계기판도 가장 고전적입니다. 배기량에 대비한 출력도 낮고 무게 대비의 마력도 낮습니다. 반면 버그만 400은 높은 배기량으로 가장 낮은 회전수에서 최대 토크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버그만 400 쿠페는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데 바로 동급에서 유일하게 링크식 리어 서스펜션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버그만 400은 듀얼 스프링 숑의 다른 스쿠터보다 충격을 보다 부드럽게 걸러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버그만 400은 가장 낮은 시트고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나 국내 시장에서 버그만 400이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시트고뿐 아니라 차량에 전반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식 서스펜션까지 더해져서 가속을 하면 차량이 안정적으로 가라앉으며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을 주는데
이런 주행 특징이 버그만 400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시트 및 트렁크는 앞부분이 많이 희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차체 끝까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공간 형태상 길이가 긴 짐을 수납하기는 어렵지만 보기보다 많은 용량의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버그만 400 쿠페는 낮은 출력과 시대에 뒤떨어지는 편의 장비로 다른 스쿠터들, 특히나 높은 가성비로 평가받는 엑스맥스 300이나 포르자 350에 비해 매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 생산 모델이라는 점과 전통적인 맥시 스쿠터로서의 풍성함, 마감 품질을 따져보면 여전히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6대의 미드맥시 스쿠터들을 살펴봤는데요. 날씨 때문에 준비했던 가속, 정지, 선회 테스트 등은 하지 못했지만 스쿠터들의 평가 지표는 주행 성능보다 다각도로 접근이 필요한 것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각 모델의 장단점을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모델 간의 장단점이 명확히 달랐고 그것을 파악해서 독자분들께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모토 이슈는 이런 그룹 테스트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에 함께 해주신 기자분들의 컨텐츠도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